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경험케 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함께 모이는 날로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 가정주일의 예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예배의 의미를 더 자녀들 앞에서 무겁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본이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을 테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먼저 가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였음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 133편의 말씀을 가지고 안전한 교회, 안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면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집에서 가장 더러운 곳 하면 어디겠어요? 예?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겠어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좀 휘시렁거리지 좀 말고 좀 이렇게. 네, 우리 준영이 화장실.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친구. 또 누구 없어요? 네. 아, 내 방. 내 방? 제법 솔직한. 예. 대부분 러비시빈도 그렇고 대부분 저희들이 가정에서 더러운 곳 하면 아마 제 화장실 많이 생각하실 텐데,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겠죠. 그리고 화장실이 지저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준영아. 대답해봐. 네. 화장실에 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기가 있는데 이제 지저분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변기 뚜껑이 왜 있는지는 아시죠? 네.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이 병원균이 될 수 있는 물 포자가 한 번 플러시할 때마다 5만 개에서 60만 개 정도가 공중으로 퍼집니다. 그럼 그게 수건에도 닿고 칫솔에도 닿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제 지저분한 곳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정말 변기가 그렇게 지저분할까? 정말 변기가 그렇게 더울까? 아니, 더러울까? 한번 좀, 네, 한번 클릭해줘. 아니, 됐어. 저기 뭐죠? 네, 화장실에 있는 변기죠, 변기. 깨끗하지 않죠? 자, 그런데 저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더러울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이 몇 가지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변기보다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죠? 키보드죠, 키보드. 집에 있는 컴퓨터 자판. 이 컴퓨터 자판에
변기에 있는 점이죠. 박테리아나 점, 세균의 5배가 저 키보드에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기 만지고 더럽다고 하면서 키보드 수시로 만지면서는 전혀 더러운 거 못 느끼지만 사실은 저 키보드가 변기보다 5배나 많은 점과 박테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샤워헤드. 이 샤워헤드에 변기에 있는 것보다 10배 정도 되는 점과 박테리아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엔 뭘까요? 그 다음은요? 모바일폰이죠. 모바일폰에는 보통 18배에서 20배 정도의 박테리아와 점이 있는데 무엇보다요? 변기보다 20배, 변기보다. 그러니까 휴대폰 입에 대고 뽀뽀하고 좋아서 그러면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은 다 정말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스테반 집사님도 그죠? 저들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셨거든요. 자, 모바일폰보다 더 세균이 더 많이 서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게 뭐죠? 잘 모르겠죠, 저건. 보통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뉴판.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뉴판에 변기보다 100배 되는 점과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고 옮겨놓고 각양각색의 것들을 다 갖다 놨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저 닦아요, 누가? 소독해요? 아니죠. 영생하는 메뉴판입니다. 그래서 변기보다 100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것 중에. 네. 아니 왜 그 손을 내려요 자꾸? 얘기해봐요. 엄마 뭐라고? 엄마 부엌? 키친? 거의 맞았어요, 거의. 자, 다음 보여주세요. 칫솔, 그리고 도마. 여기에는 변기보다 200배 많은 점과 박테리아가 산대요. 칫솔 물고 있으면서 굉장히 깨끗한 척 하시는 분들, 지금 변기를 200번 빨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또 치약으로 씻어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한 게 있다는 건데, 그죠? 갈수록 심각하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는요? 저건 잘 안 보이죠? 저게 뭐냐면 사무실에 있는 책상이에요. 책상. 보통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책상 위에 변기보다 400배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다고 사무실에 이제 입 대고 주무시는 분들, 얼굴 이렇게 비비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2개 정도가 더 남았는데 심각하죠? 지금 이게 변기보다예요, 변기보다. 그 다음에는요, 카펫에는 변기보다 4,000배 많은 이 박테리아나 세균이 살고 있대요. 자,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아이고야. 오늘 난리 났네. 이야기해봐요. 신발. 그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목사님이 만든 리스트에는 없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는 10배에서 10,000배 정도, 10배에서 10,000배 정도 더 많은, 무엇보다요?
변기보다 그만큼 더 많은 세균과 점이 살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변기가 더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지만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모른 채 그렇게 부둥켜 삼고,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손이 이렇게 모두가 대부분 다 5개의 손가락,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프린팅할 때 손으로 이렇게 종이에 찍으면 이제 손 자국 이쁘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손 자국이 가장 이쁜 그런 손 자국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뭘까요? 저 보여요? 뭐예요, 저게? 손 같죠? 5손가락이죠, 저게? 되게 이쁘죠? 얼마나 형형색색이에요. 무지개 색깔이고 되게 이쁘잖아요. 저게 뭐예요? 카브렐로 대학의 화학생물학자 타샤 스템의 연구 결과인데,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을 배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손에 세균이, 저런 세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변기가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돈에는, 여러분들 지폐 있죠, 지폐. 돈, 노트. 여기에는 약 3,000종 정도의 세균, 박테리아, 이러한 것들이 3,000종. 그러니까 3,000개가 아니라 종류 자체만 3,000 스피시스. 그거 받았다고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변기가 제일 더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더러운 걸 이야기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생각하기를 가정, 집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쉼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가정이 안전할까요? 정말 우리 가정이 세이프할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곳일까요? 저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펜스를 만들고, 또 바닥에는 부드러운 소프트한 모터리얼을 깔고, 이런 안전 혹은 먹을 것, 유전자 변형성이 아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살고 형제와 형제가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인데, 과연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어떤 곳이든 상담을 받으러 가보십시오. 상담을 가서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하면 거의 99%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 내담자에게 뭘 물어보냐면 어린 시절을 물어봅니다. 내 기억 속에 남겨있지도 않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떠했는지, 그 형제가 어떠했는지,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내담자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 가정이 안전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어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가정들은 세상 어느 곳보다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이 위험한 이런 저런 갈라진 이런 위험함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들 안에는 날마다 엄청난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다는 것. 안전이 뭘까?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전을 사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위험한 요소가 없는 상태, 혹은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 대비를 갖춘 상태. 그래서 뭔가 위험하긴 하지만 그것이 위험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칼이 있어요. 칼은 위험하죠. 그런데 칼이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가 칼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칼은 위험하지만 이 커버를 통해서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다, 모든 가정이 위험의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없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만큼 잘 커버가 되어지고 프로텍트가 되어지느냐, 여기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안전함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좀 돈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은 것들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차로 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사랑이 많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안전치 않은 곳이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좋은 곳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가정이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경에서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모습, 이 모습을 안전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는 의미를 저는 이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안전한 가정, 안전한 교회는 함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녀가, 어른과 아이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안전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변기보다 더 더러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리빙 투게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안해, 이건 질문이 아니야. 대답해봐 그럼. 대답. 엄마 휴대폰. 글쎄 참 이게 미안하네. 잘 안 들리거든요. 뭐라고요? 휴대폰. 휴대폰. 그래. 그렇구나.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래, 어디 산에 가서 혹은 어디가 길을 잃어버려도 그래도 전화 연결해서 그래서 또
빠질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죠. 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인정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퍼즐을 보세요. 퍼즐을 보면 퍼즐이 다 하나하나 조각들이 있잖아요. 피스들로 다 나누어지잖아요. 이 피스들이 보면 다 모양이 달라요. 다 거기에 그려지는 그림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선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 퍼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퍼즐들이 각자 자리에 가서 자기 자리를 지켜서 하나하나가 맞추어져 가면 그 하나하나의 퍼즐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서 내 삶에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두신 한 조각이고 너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계에 주신 한 조각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퍼즐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좀 모른 척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알면 지적해주고 싶어요. 뭔가 잘못되면 가서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됐으면 하고 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근데요, 가만 보면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뇌의 구조 자체가 그런 분석적 구조이기 때문에 저도 뭔가를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지적도 잘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르지 않아요. 물론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지 않아요. 자기가 실수를 하고도 실수한 줄 알아요.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한 줄 알아요. 그럴 때는 다가가서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초등학교 때 이제 반의 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한번 하면서 나머지 공부를 이제 아이들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